환경에 대해서 한 29분 동안 짧은 특강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투기받은 일사그린연구소 이세계 수장입니다. 여러분도 뵙게 되어서 고맙고요. 환경에 대해서 저희 아는 소견을 말씀드리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인간이 필요로 해서 만드는 과정과 또 그걸 버리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을 오염시켰는데 지금 이제 붓고 버리는 시대에서 재활용을 자원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원을 하려고 하면은 현재 그 세계적으로 그 어려운 것이 실제 영업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져서 개발이 잘 안 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제가 저 환경 연구를 하는 걸 제가 한 53년간 했습니다. 이번 미쓰비시에 근무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본 결과 폐기물의 수백 가지 종류가 다양하니까 이 폐기물을 정리를 해서 개발을 해야지 한 가지 다 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이제 92년도, 93년도에 싱콜이라는 것을 그 발전소 프라이에시를 가지고 투수부독을 그때 이제 만들었습니다. 93년도에. 그래서 이제 그때 기하로 해서 이제 많은 그 개발을 했는데 폐기물을 내가 이제 정리를 해본 결과 유기성 폐기물, 또 무기성 폐기물, 감염성 폐기물, 방사성 폐기물 4가지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것은 지금 좀 수박을 시키고 있는데 저 칼로리가 3,000칼로리 이하 소 연령이 나오다 보니까 재활용을 안 되고 있어요. 소학장에서는 저온도다 보니까 다이옥신 문제라든가 분진 문제라든가 이런 걸 발생을 해서 가장 유기성을 에너지가 쓰는데 중요한 것은 저칼로리를 고칼로리로 만드는 이온 상승 기술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 이제 온도가 자체적으로 이온 상승시켜서 고온으로 올라가야만이 재활용을 하고 전기도 일으키고 거기에 대한 필요를 에너지를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하는 거에 있어서 폐기물을 소화를 시키다 보니까 이제 분진이라든가 연도라든가 악취라든가 이런 것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처리는 질적 문제.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PP나 P나 플라스틱이나 이걸 중국에서 그동안에 수입을 해갔는데 지금 수입을 안 해가다 보니까 서울도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에너지화 하는 거를 지금 저희가 사실은 15년째 하고 있어요. 일산시 같은 경우에는 음식 폐기물을 저희 기계로 15년째 그런 걸 떼서 하루에 120톤, 100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실에도 보고를 했고 환경부에서도 이제 이게 다 알고 있고 그런 입장이고 또 이제 그런 거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문제가 방제나 연수 장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 연구소에서 수년 동안 해오면서 완전하게 지금 수익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 또 음식 폐기물도 그렇지만 이제 하수 스러지라든가 그런 사업도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해서 움직이고 있고 또 하나는 가축 제주도에 가축 분뇨가 문제가 많은데 제주도의 양돈 협회에서 저희 기능성 비료 만드는 데를 많은 분들이 다녀갔어요. 관광 버스로 다녀가고 그래서 제주도에서 아마 양돈 키우는 분들을 많이 다녀가셨기 때문에 소문이 많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수의사업을 하고 있다 수년간. 그래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무기성 폐기물의 이제 재활용을 자원화해야 되는데 무기성을 재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세라믹 공법으로만 해드는 이유가 있어요. 세라믹 공법으로 하게 되면은 그 많은 폐기물 속에 중금속, 비소, 납, 크롬 등등의 많이 약성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물성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세라믹 공법에는 방법이 없어요. 약품 처리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거기다가 이제 많은 연구원들이 재활용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 놓는데 중요한 거는 그 제품이 신소재가 아니면은 수요처가 없어요.
소모처가 없고 구매자가 없어요. 그럼 폐기물만 다시 양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환이 계속 오는 거죠, 악순환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기능성 소재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제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 폐기물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능성 다공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이제 다공성이다 보니까 이게 폐기물을 만들었지만은 고온 1400, 300도, 400도를 견디는 소재는 다공질이 없으면 못 견딥니다. 시멘트라든가 셀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돌이라든가 순간 온도 3, 4분 이내에 1300도 올리면 다 크랙이하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다공질이 있으면은 크랙이 절대 안 가요. 그런가 하면 또 다공질이 있으면은 이 층간 소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층간 소음뿐이 아니라 사실 이게 EMP의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 다공질이라는 게 21세기 첨단 소재인 거가 어떤 소재로 다공질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스테스기가 다공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은 뭐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제품이 다공질을 만드는 좋은 소재다. 단 폐기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뭐 건축 자료다 뭐 등등 하지만은 이런 걸 이제 만드는데 이게 강도와 기공 조절과 투수 기능과 전부 다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소재를 만들어야만이 이제 이런 사용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에는 폐기물을 만들었지만은 분석을 다 했지만은 그 중금속이나 이런 성분이 안 남아 있습니다. 순수에 갖다가 산에 갖다 버려도 폐기물이 아닌 무기질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걸로 건축을 했다가 철거 시에 철거를 하면은 다시 파쇄해서 경영벌레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 단점인 것을 이제 저희가 만들고, 이걸 만드는데 또 생산 공장에서 에너지 값이 세라믹이니까 에너지 값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에너지 값을 그 비용 들어가는 걸 사실은 세라믹 공법이라 하더라도 온도를 다운시키고 온도를 올리는 기술이 없으면은 사실 그 문제가 또 많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에 철강석에서 1500도로 해야 쇠가 녹는데 1200도로 다운시켜서 녹이 되든가, 또 아니면 또 온도를 또 강행 제품에 들면 올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해야 되는 실지 기술이 있어야 되고, 또 이런 그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게 그 물건이 가장 사업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수입이어서는 안 되거든요. 수입이 이제 좋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술도 안 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감염성 폐기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네 가지 분류 중에 감염성인데, 감염성 폐기물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상식으로는 제주에는 감염성 폐기물 처리에는 허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감염성 폐기물을 완전 재활용되는 게 아니라 완전 열분해시켜서 100% 없애야 되거든요. 99% 이상은 없애야 되는데, 그걸 없애려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소각장들이 뭐 고온이라고 하지만 거의 뭐 저온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분진, 만재, 다이옥신 문제가 발생하지만, 병원 감염성 폐기물 같은 거는 고온 연속식 저희가 연구소에서 개발한 거는 1700~800도로다가 연속식으로 다 소멸을 시켜서 소각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 기술을 개발이 됐는데, 그게 어떻게 그 칼로리라고 하는 것이 뭐 많은 뭐 가스라든가 그 뭐 여러 가지 에너지의 그 필요성이 있는데 그걸로 한다고 하는데, 1700도로 칼로리가 안 납니다. 이게 이온 상승시키는 시스템이라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개발했는데, 그거를 태우고 나면 물질은 타지만 제2의 연소가 문제예요. 재가 되니까. 재를 또 없애는 제2연소 장치가 이제 시설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이제 감염성 폐기물은 금년부터 뭐 서울, 경기도 세 군데 이렇게 세워가.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처리하는 문제도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미 개발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감염성 폐기물인데, 방사성 폐기물인데, 제주에는 뭐 원자력 발전소가 없으니까는 좀 다행이지만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게 고준위하고 저준위가 있어요. 고준위는 보관했다가 재활용하는 게 맞고, 저준위는 방사성 폐기물이 80% 이상이 저준위예요. 저준위 폐기물을 완전 소각시키고 처리하는 기술을 저희가 연구소에서
그 대학교 세미나라든가 아니면 한수원 원자력 연구소라든가 또 한전의 방사선 TV라든가 많은 걸 저희가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 만드는 없애는 기술을 개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문이 나서 중국에서 초청을 해서 중국은 사실은 2030년까지 200여 개 이상이 중국 목표, 완공 목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입장인데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심각성이 지금 굉장히 돼 있는데 이거를 빨리 양성을 시켜서 뭐 기술 양성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사실 기술자가 없어요. 기술이 없어요. 저희는 그 수년 저희가 이제 그 4, 50년 동안 욕을 많이 먹어가면서 환경에 대한 그 연구를 많이 했어요. 자비질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려면은 한국의 폐기물하고 일본 폐기물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나와서 폐기물을 일본에 근무하면서 실험을 했는가 하면은 그 폐기물들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가 제품 만들었을 때 소비성이 없으면 다 기술이 망가져 사업성도 망가지고 소문도 뭐 그렇지만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하려고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으로다가 저희가 환경에 대해 시작한 거가 92, 3년도에 화력발전소가 그때 이제 제일 그 쓰러지가 문제가 됐는데 이 전국의 화력발전소가 그 당시에 제일 많은 데가 충청남도예요. 근데 충청남도에서 그 발전소는 제일 많고 쓰러지가 문제가 많은데 혜택은 제일 못 받고 있는 게 충청남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신대평 지사님이 계실 때 제안을 했어요. 저희가 기술로 개발됐으니 이거를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충청남도하고 한전하고 계약하고 충청남도에서 제가 기술 개발해서 하는 걸로 진행했었는데 이게 잘 안 됐죠. 그런 뭐 기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지금 분진 중국에도 제가 많이 가서 이제 환경 문제를 돕고 있지만 이 분진 문제가 화력발전소에서 많이 나옵니다. 뭐 화력발전소에서 계시지만은 근데 이제 화력발전소의 문제도 스러치 문제도 뭐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다 개발이 됐습니다. 제가 지나간 주에 삼천포에 삼척에 남부 화력발전소 이제 가동된 지 얼마 전에 거기 다녀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빨리 기술 개발을 해야 될 기술돼 있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도 발전소가 몇 개 있지만은 그게 좋은 제품을 만드는 기술이 있으면 좋은 원료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무기질환 원료를 가지고 제품 만들어서 제주에는 그 골재와 모래와 이 자연을 파괴하지 않아서 쓸 수 있는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앞으로 만드는 시대가 됐고 또 이제는 맞춤형 시대예요. 뭐를 뭐 어떻게 사다가 아니면 파괴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기술들이 다 개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그 제주도에 저는 사업가는 아니에요. 연구원이지. 그러니까 이제 제주에 제가 환경 문제를 제일 문제가 인천시부터 서울시부터 그 제주까지 제가 3, 4년 전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전문가들 뭐 국장님들 뭐 한서 성육고시의 과장님 미친들 제가 많이 하고 현장으로 다 다녀왔어요. 제주도를 왜 택했느냐? 기술을 제가 지정해 드리고 싶어서 온 거는 그 제주도에는 노비대로 들어오는 특별자치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많은 폐기물들을 그 뭐 여기에 A 지역에다가 처리하는 공장, 뭐 B 지역에다 처리하는 공장 그렇게 해서는 폐기물 공장이 너무 남발이 되니까 한 군데다 집합적으로 만들어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제주도에는 관광도시니까 더러운 폐기물로다가 그 깔끔하게 그 좀 지어놓으면은 이렇게 이런 폐기물 가지고서 좋은 제품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는 걸 광고를 산업시장 코스를 만들면은 광고도 되고 또 제주도는 특히 화산석이 이런 식으로 생겼기 때문에 제주도 화산석은 건축자재에 좀 어려운 거가 흡수를 합니다. 흡수를 해서 건축자재는 제주도 돌이 흡수수가 사실 없어요. 물먹은 가라앉고 흡수율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거는 자개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외장재 바닥재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제주도의 상징돌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제주도 화산석 캘 때는 산림훼손을 시켜서 뭐 캐지만은 그 부산물은 또 폐기물이 되고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저희 연구소에서 그런 거 사업하시는 분들이 폐기물 가지고 왔었어요. 근데 제주도에서 폐기물 나오는 거를 전부 육지로 보내요. 전부 다. 그러면은 제주도에서 사시는 분들이 제주도에서 폐기물을 일으킨 거를 제주도에서 처리를 해야지. 육지로 싣고 가면 육지로 폐기물 처리가 아니잖아요. 그 제주도에 많은 그 폐기물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제가 가이드를 해서 그 작성을 해본 게 있는데 하수, 상수, 스러지, 자원화를 해서 거기서 만드는 거. 음식 폐기물은 건조를 시켜서 사료 첨가제를 하는 방법. 또 바다의 폐기물 플라스틱, 비닐, PP 등은 에너지 전기일으키는 방법. 또 밀감 껍데기는 기능성 비료를 만드는 방법. 화산재 스러지를 다시 화산재를 만들 수 있는 기술. 또 화력발전소에서는 바토메시나 뭐 등등해서 골재를 만드는 방법. 뭐 거치자료도 되지만 레미그 공연도 마찬가지고 성면 스러치 가지고도 성면 성분을 해서 물성 변화시키는 거가 저희 연구소에서 다 개발해서 이 장난주로 보고도 하고 그래서 작년 10월 때에 법이 바뀌었어요. 연구소에서 성면 스러치도 대화순환 시키는 연구기관에서 법이 바뀌었고 그 이제 뭐 가축분뇨도 이제 그 저희가 가축분뇨 만드는 거는 오폐수 처리 시설이 없어요. 100% 전부 다 기능성 비료를 만듭니다. 그 냄새는 물론. 그래서 이제 그 제주도에 있는 그 양돈 협회에서도 다녀많은 데 다녀갔고. 그리고 또 앞으로는 사실 제주에서 육지까지 헤드 터널을 뚫는데 헤드 터널을 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완전히 유조타라든가 이런 게 사고가 생기면 3분 이내에 1,300도로 합니다. 그런 큰 대형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런 소재도 이미 저희 연구소에서 개발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협력사업으로 올리고 또 유리 폐기물도 조금 올리고 또 어패류 폐기물이 많은데 그 좋은 비료를 만들 수도 있고 또 병원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완전 소화시키게 되겠지만 이러한 기술들이 완전히 그 축적이 되어 있고 또 이게 뭐 학술상에만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미 사업성이 있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 15년째 하고 있고 정부에서 알고 있고 그러니까 특이하게 제주도는 제가 매력도 있고 제주도에서 이런 사업을 좀 모토로 해서 처음 시작을 하게 되면은 제주도가 그 외국도 많이 그 공개가 되면서 할 수 있는 모델 캐슬 제주도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를 제가 자주 오게 됐고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문제는 더 이상 뭐 궁금증이 나시거나 알아보실 게 있으면 항상 저희 연구소로 전화를 하시거나 문의하시면 성인껏 제가 왜냐면 이거는 거를 지대나 뭐 이 사업을 하시자고 하는 분들이 이해를 안 하고 이해를 못 하시고 설명을 안고 이해 못하면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서 설명을 드리고 좀 구경도 시켜드리고 현장도 검사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 저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뭐 설명드리는 거는 환경에 대해서 솔직히 자신이 있으니까 저희 기술이 개발됐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잘 협력해서 성공을 이루시면 좋은 한치안경적인 좋은 공기에서 자 윤택하게 살 수 있는 제주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능하겠습니다.